네, 미래인 역사, 일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의 의미와 역사학습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책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내용들을 좀 익혀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도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하시면 좀 머리에 금방 들어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이게 책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다 쓴 거니까 우리 친구들 책의 내용들을 보셔도 되고 저처럼 같이 따라서 쓰셔도 되겠습니다. 이걸 쓰시면서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쓰셔도 됩니다. 자,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역사란 인류가 살아온 발자취라는 거죠. 인류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떤 것을 거쳐오며 살아왔느냐, 또 과거라는 것에 과거잖아요. 사실은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역사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가 남긴 흔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흔적. 이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과거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옛 사람들이 남긴 흔적에는요, 문서도 있고 책, 비석, 생활도구, 그리고 집터, 이런 것들을 이제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서나 책, 비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물이라고 하고요. 또 집터처럼 좀 큰 사이즈, 큰 규격을 우리가 유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물과 유적을 보통 사료라고 합니다. 사료라고 하면 사진, 자료 이렇게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사진, 자료만 있는 게 아니라 유물, 유적, 그리고 하나 더 넣어서 문헌, 기록물이라든가 자료들을 이제 책에 관련된 것들을 따로 뺀 거죠. 그렇게 해서 요것들을 다 사료라고 봅니다. 이거를 총 토탈 과거가 남긴 과거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역사가는 뭐를 통해서, 그렇죠, 사료를 통해서 그걸 또 바탕으로 과거의 사실을 밝혀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가 자체가 수집된 사료가 유물과 유적과 문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들을 상세하게 검토 비판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료를 골라내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유물 같은 거 로제타석이라고 해서 지금 책에 나와 있어요. 인류가 남긴 이제 물품으로서 그 유적에 비해서는 크게 작아요. 그래서 옮길 수 있는 사료고요. 또 여기 같은 경우, 유적 같은 경우는 인류가 남긴 자취의 형태인데 그냥 이거는 집터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잘 신뢰할 수 있는 거를 골라내고 사료에 남아있는 기록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또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사료에 담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비로소 뭐를 쓰는 겁니까? 역사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라고 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니죠. 뭘 바탕으로? 사료를 바탕으로. 그 사료는 유물, 유적, 이제 크게는 유물, 유적, 그 다음에 자세하게 들어가면 유물, 유적, 문헌, 이거 사료를 바탕으로 역사를 쓴다는 거죠. 우리 친구는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거. 자,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 사실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과거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사실 그 자체고요.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고정불변이라는 게 뭐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죠. 하늘은 파랗다. 노영수 선생님은 여자다.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푸른의 이거 라라, 강내 라라는 어디에 있다? 강내에 있다? 이렇게 사실 그대로인 거죠. 이런 거. 근데 이제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말 그 자체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썼다는 거죠? 그럼 과거에 일어난 사실에 대한 기록인데 기록하는 과정에서 역사가의 개인적인 사상, 의견 이것들이 반영이 어쩔 수 없이 됩니다.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얘기죠. 그럼 보는 관점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한번 책을 한번 보시면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프랑스 혁명 아세요? 우리 친구들? 아직 모를 거예요. 그쵸?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혁명이 이제 영국 유럽에서 그 유럽 시민들이 일어난 어떤 피 없이는 볼 수 없는 혁명입니다. 혁명 자체가 피를 왔다는 뜻이에요.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의 안락한
또 지금의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프랑스 혁명이 한창이던 시기에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프랑스를 침략한 오스트리아라든가 주변의 국가를 굉장히 물리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이 될 때 시민들을 엄청 쳤거든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일어나서 얘네들을 복수해 준 거야. 사실은 전쟁 승리로 영웅이 된 나폴레옹은 구테타를 일으켰고요. 나중에는 통령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황제까지 돼요. 그리고 나니까 또 나폴레옹이 법정까지 만들어요. 우리 친구들 그 굉장한 누구죠? 베토벤 아시죠? 베토벤 교향곡이 나폴레옹을 위한 노래였어요. 엄청 좋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프랑스의 모든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탈리아, 네덜란드, 프로이센, 포르투갈, 에스파냐 등 유럽을 거의 제패해요. 영국 빼고.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이제 배울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침략하에 영역을 확대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폴레옹은 침략자야? 뭐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지금 책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는 지금 1806년에 헤겔이라는 사람이, 또 여기는 1808년에 피에테라는 사람이, 1962년도에 또 이 사람이, 옴스봄이라는 사람이 저마다 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시대가 지나갔죠. 시대가 지나가면서 서로 다 얘기하는 내용들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역사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현재와 대화를 나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즉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현재의 사람들도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주관을 담는다는 거죠. 지금 다 좋다, 나쁘다, 뭐 괜찮다, 대단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렇게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 평가로 갈리는 이유라는 건 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 있어서의 그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시대에 따라 또는 관점에 따라 나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14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역사를 왜 배우는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역사, 이런 친구들, 쌤한테 이런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역사 왜 배워야 돼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남의 나라 이야기 뭐하러 배워야 돼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역사라는 걸 통해서 인류가 남긴 어떤 인류가 생활했던, 인류가 행했던 그런 것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발자취, 그 사람들의 살아왔던 그 삶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 과거의 드넓은 세계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어떤 있었던 일들을 지식을 쌓는 거죠.